미국 펑크록의 선구자 슬라이 스톤 별세 82세, 사망 원인 박진영, 윤상, 애도 물결. 미국의 전설적 펑크롱크 밴드인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의 리드 싱어로 펑크록 대중화를 이끈 음악가 슬라이 스톤이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8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슬라이 스톤은 펑크와 소울, 사이키델릭 요소를 결합해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구축한 전설적인 아티스트였죠. 그의 음악은 국내의 박진영, 윤상, 신중현, 서태지, 김현철, 이승환, 이적 등 많은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데요. 슬라이 스톤은 누구인가? 그의 사망 원인은 무엇이고 그의 음악 세계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가수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슬라이 스톤의 유족은 이날 성명에서 스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투병한 끝에 세 자녀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했죠. 그가 앓았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폐와 기관지가 손상되어 호흡이 어려워지는 만성 질환으로 주로 흡연, 대기 오염 등이 원인이며 호흡곤란, 기침 및 가래, 쌕쌕거림,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죠. 약물 치료로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 스테로이드 등이 사용되고 심한 경우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사실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슬라이 스톤은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정상급 인기를 누린 밴드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의 전성기를 이끈 리드 싱어이자 작곡가이죠. 스톤이 1966년 결성한 이 밴드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혼성 밴드이자 흑인과 백인 음악가가 함께 참여한 그룹이란 점에서 화제를 모았어요. 밴드의 히트곡인 Dance to the Music, Family Affair, I Want to Take You Higher 등은 1960, 1970년대 빌보드를 비롯한 미국 내 각종 음악 차트를 강타했죠. 스톤의 음악은 당대 대중적 인지도가 낮았던 음악 장르인 펑크록을 기반으로 R&B, 소울, 가스펠, 사이키델릭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실험적 색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존 사회 질서에 저항하며 반전 운동의 구심점이 된 1960년대 미국의 히피 정신을 상징하는 음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죠. 특히 스톤은 1969년 미국 히피 록 문화를 대표하는 음악 축제인 우드스톡 페스티벌에서 40만 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선보인 무대는 지금까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어요. 1969년에 40만 명을 모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1970년대 들어서는 미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인종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면서 스톤의 음악 인생도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시기 스톤은 무대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공연에 아예 나타나지 않기도 했죠. 밴드는 해체 수순을 밟았어요. 그의 밴드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는 혼성 밴드였는데 사회 분위기가 점점 갈라지고 양극화되면서 그들의 메시지가 이전만큼 강한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해체된 것이죠. 그 후 스톤은 향정신성 물질 투약 문제로 여러 차례 체포되며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은 후대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힙합과 R&B에서 소환되며 계속 살아남았지요. 시대의 변화가 그의 음악 인생을 바꿨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죠.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이라는 밴드는 1993년 락큰롤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2006년 그래미상 시상식에서는 스톤을 기념하는 헌정 무대가 마련되기도 했는데 그는 노래 도중 돌연 무대를 떠났죠. 스톤의 오랜 친구이자 동시대에 활동한 펑크록 가수 조지 클린턴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스톤의 무대를 두고 비틀즈의 흑인 버전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평했습니다. 스톤의 가족들은 우리는 그의 부재를 애도하는 한편 그의 독창적인 음악적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고 후대에도 계속 영감을 줄 것이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슬라이 스톤은 불가피하게 한국 대중 가수들의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죠. 신중현, 서태지, 김현철, 윤상, 이승환, 김건모, 이적, 정원영, 박진영, 넬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바 박진영을 예로 들어 잠깐 살펴보기로 하죠.
슬라이스톤과 박진영의 음악은 시대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 첫째, 펑크 음악을 기반으로 한 리듬감과 그루브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죠. 펑크 음악이란 강렬한 리듬과 글루브를 특징으로 하는 음악 장르로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소울, 재즈, 리듬 앤 블루스의 요소를 결합하여 탄생했어요. 펑크 음악은 베이스와 드럼이 중심이 되어 강한 리듬감을 형성했죠. 또한 글루브 음악이란 강한 리듬과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듣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음악 스타일을 의미하죠. 펑크 음악은 박자를 변형하여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내며 춤추기 쉬운 음악 스타일을 형성하고 16분음표 기반의 리듬을 활용하여 더욱 세밀한 박자감을 제공하죠. 펑크 음악은 즉흥적인 연주와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를 강조해요. 슬라이스톤은 1960년, 70년대 미국에서 활동하며 펑크와 소울, 락을 결합한 혁신적인 음악을 선보였고 박진영은 1990년대부터 한국에서 펑크와 R&B를 결합한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어 왔죠. 슬라이스톤은 밴드 슬라이더 패밀리 스톤을 통해 강렬한 베이스 라인과 리드미컬한 기타, 드럼을 활용한 펑크 음악을 대중화했죠. 박진영 역시 펑크 리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베이스와 드럼의 조화를 강조한 곡들을 많이 발표했어요. 대표적으로 하니, 스윙 베이비 같은 곡들이 펑크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스톤과 박진영은 다양한 장르의 융합을 추구했습니다. 슬라이스톤은 펑크뿐만 아니라 소울, 사이키델릭 락, R&B를 결합하여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었죠. 박진영도 펑크와 R&B 뿐만 아니라 재즈, 힙합,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여 한국 대중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셋째, 둘은 퍼포먼스와 무대 매너가 비슷하죠. 슬라이스톤은 무대에서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스타일을 구축했고 박진영 역시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춤을 강조하며 관객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죠. 이상의 것들이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으로는 음악 스타일에서 찾을 수 있죠. 슬라이스톤의 음악은 밴드 중심으로 구성되며 즉흥적인 연주와 강렬한 라이브 퍼포먼스가 특징이라면 박진영의 음악은 프로듀싱 중심으로 제작되며 정교한 편곡과 스튜디오 사운드가 강조됩니다. 슬라이스톤은 인종차별과 사회적 문제를 음악에 담아냈으며 히피 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면 박진영의 음악은 사랑과 감정을 중심으로 한 가사가 많으며 대중적인 감성을 강조하죠. 결론적으로 두 아티스트 모두 펑크 음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각자의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맞춰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했죠. 슬라이스톤이 펑크 음악의 혁신을 이끌었다면 박진영은 이를 한국 대중음악에 접목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박진영을 비롯하여 그의 영향을 받은 서태지, 김현철, 윤상, 이승환, 김건모, 이적, 정원영 등은 슬라이스톤의 죽음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아쉬워하며 슬픔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비록 우리나라 가수는 아니지만 슬라이스톤이 대중음악에 미친 업적을 고려할 때 그의 죽음은 음악계에서 큰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